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네. 오늘 잘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또 엇갈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예. 변동성이 참 파고를 넘어오느라 힘들었던 이번 주였는데, 어제 저희가 진짜 한숨 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번 조금 참아줄 만한 수준이 아닌가. 근데 진짜 다음 주가 궁금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주말 또 앞서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예정되어 있고,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발언들도 앞서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발언들이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이어질지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만 더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굉장히 대응의 영역에 있어서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네. 또 이 증권통과 함께 해주신다면은 네. 파고를 잘 넘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이 정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노려보시다가 요거 잡아도 될까? 낚아도 될까? 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그것도 문의 주셔도 됩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유튜브 남겨주시고요. 네. 전화는 서울전화 325-8200번 전화 주시면은 바로 또 저희가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녹화해주세요. 네. 자, 오늘 유튜브 채널로 이제 네.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해 주시면서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초반에 좀 많이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좀 많이 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자, 오늘 좀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 평소에 보셨던 분들도 인사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네, 건행님 오늘 몇 탕을 뛰시는 겁니까? 아침부터 팥땜빵에 저녁 미수다까지 4탕. 네. 와, 피곤하시겠다. 근데 와, 4탕이면 이제 3탕 요거 딱 뛰시는 거고. 원래 그렇죠. 예. 4탕 이제 야간팀으로 가시죠.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저녁에 또 2시간 반이 또 여러분을 그러네요.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예, 이제 슬슬 약간 이제 무서워지고 있어요. 금요일이 와 특히 더 이렇게 좀 힘든 날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 사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오늘 또 마지막 벚꽃 엔딩 보러 가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제가 엔딩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죠. 보니까 어제 벚꽃이 좀 만개하는 것 같고 슬슬 보니까 주말에 또 비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강풍. 거의 태풍급의 강풍이 온다고 하니까. 엔딩 맞네. 네, 진짜 짧고 굵게 끝나네요, 벚꽃이. 그렇습니다. 시즌이. 다 털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늘 네. 바로 이 순간 밖에 나가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벚꽃이 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일단 그렇죠. 마음의 짐을 더 쉬어야죠. 돈 좀 벌어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보입니까? 지금 손실이 막 이렇게 나 있는데 꽃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네, 어렵습니다. 지금 전폐하시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또 진단을 도와드리고 네. 최대한 또 전략을 짜드려야 마음 편하게 또 네. 벚꽃 보러 가시겠죠? 도와드리겠습니다. 포트 관리, 멘탈 관리, 스케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다 넘어오시면 됩니다. 모든 그렇죠? 관리는 네. 저희가 다 합니까? 집사도 만능입니까? 아니고. 만능입니까? 네, 네. 집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키워드 오늘 또 김수경님께서 수고해줬는데요. 네. 어떤 키워드로 들어갑니까? 네, 키워드 보시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 관심 많지 않으실까요? 네, 조기 대선과 관련된 큐를 제가 준비해봤네요. 이제 그 네. 대선 일정이 정해져가지고 그때 네. 뭐 장미가 피나 보죠? 장미 대선 이렇게 말을 하던데. 이게 대선과 네. 관련해서 질문이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네, 이렇게 답변이 쫙 나왔습니다.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민생 경제, 그다음에 트럼프와 정상회담 중요하죠. 정상회담. 네.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도 있었고 국민 통합. 네, 지금 뭔가 좀 분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정치권과의 협치 다 중요해 보이거든요. 뭐 어떤 거 하나 그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통합을 물론 이제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네,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는 좀 통합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주식시장의 숨통이 조금 더 트이려면 일단은 밀당을 잘해야겠죠.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트럼프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한 그 행정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수가 높아가지고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상대해야 돼요? 시장에서 다 걱정해도 괜찮다. 네. 괜찮다. 좀 너무 이렇게 쫄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또 골프 치러 가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러게. 보통 분이 아니세요. 골프 치면서 얘기를 좀 잘 해봐야 되나? 그러니까 뭐 티샷 한번 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네. 자,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저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전 잘 모르겠답니다. 잘 모르겠다. 어떻게 잘 모르죠? 지금 상황을 딱 보게 되면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 두 개
상태가 아니라서 아유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네.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자, 어쨌든 간에 저렇게 5가지 중에서 네. 1위부터 5위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실 우리 찾으셨어요. 권앵커님 지난주에 없으셔가지고. 네. 아직 안 찾았다고? 아직 안 오셨어요. 저를 찾았다고요? 네. 그분이요? 제가 잠시 후에 두 분의 만남을 성사시켜드릴게요. 아니, 아침에 저랑 만났을 때는 네. 분명히 이분은 저를 이렇게 찾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혀 안 보이시고. 아유, 거기선 티 못 내지. 근데 그 만만한 그분이 어디 가셨냐고. 네, 그러세요? 저한테 다 찾아뵈셨어요. 어디 갔냐고, 권앵. 그러면 조금만 더 뒤로 밀었다 만나죠. 자, 어쨌든 간에 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 지금 떠 있습니다. 1번이 국민통합. 네. 저도 이거 하나 체크합니다. 자, 두 번째 민생경제. 이게 클릭을 해보니까 이제 민생경제가 굉장히 압도적이네요. 참여율 되게 높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네. 많은 대권 주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원하는 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저 슈팅스타님께서는 정치는 미워하되 정치는 미워하지 말라는 또 명언을 참 남겨주시네요. 소크라테스세요.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태양과 바라님 민생이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보면 먹고 사는 게 한 번이라도 편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정직함과 책임감이 아닐까요? 아닐까. 이건 예. 기본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차나핑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참 지키기 어려운 기본인데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애타게. 애써서라는 말을 쓰는 뻔했어요. 그럴 수 있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나이죠. 예, 애타게 네, 저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한번 이분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절친. 네. 절친까지 나옵니까? 저보다 형 같은데. 자,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찾으셨어요? 찾았다니까요. 제가 형이에요? 서로 미루네. 아닌가요? 네가 형이잖아. 이러고 있는 거지. 예, 상무님 나이를 몰라요, 제가. 나중에. 제가 83년생입니다. 83년이에요? 그래요? 어떡해. 빨리 대답하세요. 나 찾았구나. 제 동생이죠. 제가 형이었군요. 형입니다, 몰랐습니다. 형. 저 나이 진짜 많네요, 저 진짜. 하여튼 상무님, 하여튼 저 돌아왔고요. 네. 예, 잘 먹고 잘 하다 왔습니다. 통성명도 하시고 더 예, 친하게 오늘 저 지내세요. 상무님 오랜만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상무님 나이를. 자, 어쨌든간 상무님. 자, 그러면 어쨌든 상무님이니까 오늘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요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1번부터 5번.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맞춰도 상무님은 됩니다. 어떠세요? 네. 이게 항상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렵죠. 나 지금 잘 모르겠다 이거 하시려고 그런 거지 지금. 국민통합. 국민통합. 네. 예, 그렇습니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저희 열사님께서도 국민 통합이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그렇게도. 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조금 다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되죠. 뭐 되지는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나이 얘기 괜히 했네. 이거 많은 분들께서 이걸 우리 아니 나는 저 나 진짜 사모님께서 당황했어요. 이렇게 진짜 본인 당황했다고. 나이를 확 이렇게 오픈해 주실지 몰랐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이 82년생. 너무 있었어요. 시원하셔. 네. 상무님 저에 대해서 알고 한 살 계시죠? 많으세요, 이분이 한 살. 예, 저 그냥 개띠예요, 친구 개띠. 합시다, 친구. 네. 본인이 뭔데 친구라 이거 한 살 차이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이거. 민감하시구나. 알겠어요. 네, 네. 방송이가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네. 한 방 얻어맞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통합 그리고 오늘 주식으로 수익도 잘 올려보는 우리 상우님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계속 제가 존댓말 안 쓰고 있어요. 말 못 놓게 하려고.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미숙님의 산일전기 가보도록 할까요? 산일전기를 51,000원에 네.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10%로 담으셨습니다. 오늘 산일전기가 2.6% 오르면서 지금 계속해서 탄력이 좋아요. 네. 그리고 기관이 오늘 좀 많이 어제도 좀 사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400원 수익 보고 계시네요. 근데 400원. 좀 약하네요. 그죠? 그렇죠.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내려왔던 거를 좀 메꿀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고수라면은 딱 며칠 전에 아니면 오늘 이거 많이 내렸다 딱 들어가신 게 아닐까요? 그러면 짧게 매매로서는 아주 괜찮지 않나? 그런- 투자의 관점도 한번 여쭤보죠 뭐. 그렇습니다. 매매도 괜찮고 투자도 괜찮을지. 그럼 앞으로 이 산일전기만 할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네. 자, 상무님, 산일전기 51,000원입니다. 10%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사실 오늘 주식시장 최근에 뭐 계속 쉽지 않았죠.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 산일전기도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좀 하락을 하는 추세였고요. 고점 대비해서도 1월달 고점 83,500원에서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사실 장중에는 뭐 4만 원대까지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보여줬는데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한번 나왔었어요.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좀 크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좀 낮추는 그런 내용의 레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려감들이 좀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커요.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1조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좀 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관인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매매가 좀 덜 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좀 운용을 하고 운용사들 특히 이 주식형 펀드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들이 좀 많이 담는 그런 모습들을 대체적으로 이 매매를 하는 그런 주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우선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뭐 국민연금공단 우리사주까지 합쳐서 유통 물량 자체가 30%가 채 안 됩니다. 굉장히 물량이 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적어도 거래량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가 나오더라도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매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좀 양봉도 좀 나올 수 있고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적은 매매 금액으로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좀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는 좀 사실입니다. 매출액이 25년도 예상 매출액이 4,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한 50% 정도 올라가는 영업이익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도 뭐 굉장히 많이 지금 뭐 폭락을 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좀 벗어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목표가 55,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55,000원을 좀 뚫고 좀 올라간다라면 그다음에 6만 원까지도 2차적으로도 바라보셔도 좋겠는데 분명히 장중에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일전기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목표가 드렸습니다. 55,000원과 6만 원 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시장 분위기 잘 파악하시면서 지금 51,000원이니까 이제 최대한 수익을 좀 내시면서 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무님 적은 자금으로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건 아직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으신 거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네. 이 유통 주식수가 적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많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 움직임 이게 거래량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매도가 좀 많더라도 상당히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적다라는 점은 적은 매도 금액, 적은 매수 금액으로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라고 하고요. 지금 1, 2차 목표가 나갔으니까 네, 네.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 잘 잡은 주목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네. 우리 예전 거 재밌는 거 올렸네요. 뭐요? 보니까 인생을 시간으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나이가 30살이 오전 9시라고 합니다. 오전 9시. 딱 개장이 됐었을 때죠. 그렇게 네. 따지면은 11시 된 건가요? 저희는? 지금요? 저희요? 네. 전 아닌데. 아니에요? 저 같이 동갑이에요? 아직 8시인가요? 저희 동갑이에요. 수경 앵커는 아침 8시였구나. 예. 예지 네. 앵커는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 우와, 좋겠다. 네, 이렇게 어린이들하고 네.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네요. 네. 진짜 내 나이가 몇 시쯤에 왔나 이거 생각해 보면은 와 진짜 열심히 살게 될 것 같은데. 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밤 12시가 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 인생이 2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계산하면은 진짜 헛되이 보낼 수가 없겠어요. 야, 지금 네. 보니까 그럼 저보고 12시냐고 그러시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까 권혜님- 82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권행님 82, 저희 상무님 83, 저는 몇 년생으로 할까요? 저 아까 말했잖아요. 어제 아침 8시라고. 제가?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너무 앞으로 당긴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얘기를 해야죠. 8시 반 이렇게 하면 또 그 뭐라고 정도 할 할까요? 거면서.
마음만은. 네, 석영 앵커 그렇게 할게요. 8시 반, 네, 저는 그렇게 11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라고 빨리 프리저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또 금요일이어가지고 네. 이제 수익만 낮으면 또 완벽한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 되게 느리게 간다. 9시부터 3시 반이 괴로워서. 너무 길게 느껴져요. 너무 괴로워 진짜. 네, 시장이 좋으면 진짜 후딱 가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초? 그러네요. 체감이 정말 다른. 네, 그렇습니다. 시장 난이도 좀 낮아져야 될 텐데. 네, 다음은 저희 부자 엄마님 모셔보겠습니다. M게임을 가지고 계신데 정적 VI 발동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요란하게 시세 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약간 테마 쪽이랑 엮이는 것 같죠. 그런가? 아. 네, 8,000원 매수가 높으시죠? 네. 20%인데 이재명 전 대표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평단까지 갖고 가도 될까요? 드디어 이제 기회가 온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오늘 김이 새셨을걸요?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렸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가 지속성이 없으니까 한번 딱 들어갔다 잘못하면 또 이렇게 물리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게임 산업을 지원하겠다. 네, 당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게임 산업에 진짜 많이 침투되어 있는 거는 뭐 보면 알 수 있냐면 NC소프트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100 막 이랬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구조조정도 했죠, 지금. 네, 맞아, 힘들죠. 많이. 그리고 옛날하고 또 게임 만드는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혹자는 그런 말 하세요. 다시는 옛날로 못 돌아간다고. 아,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뭐랄까 흔히 말하는 24시간 맨날 막 열심히 만들었었는데 네. 요즘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또 워라벨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서 그래서 중국한테 좀 밀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얘기가 나오긴 해가지고 오늘 반짝 올랐었어요, 상무님. 반짝이네요. 근데 그 반짝도 하루를 못 가가지고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 저희가 뉴페를 계속해서 찾고 있잖아요. 뉴 그렇죠. 정책 테마주, 뉴 뭐 인물 테마주는 조금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정책주에 합류가 되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이 종목의 앞으로의 퍼포먼스 전망해 주세요. 네, M게임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테마를, 뭐, 게임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테마를 좀 받으면서 주가 급등을 했었죠. 뭐, 장중에 21%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이평선 다 돌파했죠. 여기까지, 오늘 장중 고점까지 양봉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스타트가. 근데 이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테마주가 인물만 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인물만 가지고 테마주가 가다가 이제는 정책 테마주까지 지금 시장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언가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다가 테마주로 많이 쏠려가는 사실 테마주가 주목을 받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심심한 엄청 얇은 박스권으로 심하게 닫혀 있으면서 거래량이 많이 죽었을 때 혹은 시장이 많이 불안할 때 테마주로 가는 건데 지금은 후자죠. 많이 불안해서 테마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M게임이란 회사의 이 본업인 뭐 게임 산업이 잘 되고 게임이 잘 되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아니다라는 점. 테마주는 항상 사실 같은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게임, 그러니까 게임 산업의 발전, 게임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게임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지능을 위한 뭐 이런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와서 게임 산업에 직접적으로 게임 기업들의 도움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관점은 맞습니다만 단기적으로서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확실하게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 항상 위에서 윗골이 나올 때 좀 이 당일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가 나오기 전에 웬만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잘못하면 장투가 될 수 있거든요. 길게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일 매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청자님 가격대가 어마무시하게 높으셔가지고 그러게요. 되게 오래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뭐 조금 단기간 안에 저희 시청자님도 잡아야 되실까요? 매도 시간이 좀 타이밍을요?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높으세요. 네, 우선은 사실 8,000원 굉장히 좀 먼 가격입니다. 8,000원을 제가 지금 차트 당겨서 보면 23년도에 사신 것 같고요. 23년도 아니면 뭐 22년도이셨을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좀 오래된 가격인데 이 이후에 사실 그 가격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길게 윗골을 달았던 날들도 8,000원은 사실 가지를 못했었거든요. 8,000원까지는 지금 당장 M게임 회사만 봤을 때는 8,000원까지 당장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단기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는 테마주로. 근데 사실 테마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인물과 관련된 특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테마주들은 점상을 좀 많이 갔었죠.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 이상 좀 단기적으로 테마주의 성격은 M게임은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같고요. 뭐 길게 봐서 8,000원 간다라면은 M게임의 실적 자체 아니면 뭐 굉장히 좋은 게임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서 실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무조건 점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기대치는 낮추시고 오래 들고 계시긴 하셨습니다만은 매도기에 잘 한번 탐색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M게임. 네. 자, M게임 좀 봐드렸고요. 네, 왜요? 아니, 채팅이 너무 재밌어서. 네. 우리 단계님께서 우리 수경 앵커 보고 오래 살 것 같은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셔가지고. 저보고 그 장수상이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좋아했는데. 거북이처럼 되게 오래 살 것 같다. 네, 되게 예. 좋아했는데 미인 박명이라 가지고 제가 오래 살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미인도 여러 가지 미인이 있어요. 네. 목숨이 끈질긴 미인도 있기 때문에 너 거기에도 있다. 뭐 또 그쵸. 네. 어떻게 싹 다 그렇게 박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네. 제 꿈이 이게. 질긴 미인. 네, 무병장수인 거 어떻게 하셨지? 그냥 한 네. 마리의 거북이처럼 그냥 오래오래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오래 살아볼게요. 네. 자, 그러면 랭킹 한번 보겠습니다. 사기 대통령 우리나라 최우선 과제 뭡니까? 자, 5번 보여주시죠. 네, 5위로 갑니다. 순간 너무 증권 통팥 같았어요. 5번. 직업병 나서. 직업병 났어. 갑자기 나 속으로 뭔 5번이지? 그러니까. 진짜. 5위입니다. 네, 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2.4%. 네. 알아서 해라. 근데요, 뭔가 모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뭔가 우리 반전을 이루어야 될 때는 목표를 좀 더 확실하게 좀 집요하게 좀 파고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다 보면서 너무 많은 거야. 해결해야 될 게. 도대체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핵심이 뭘까요, 그러면? 원래 이게 모든 이 문제점들은 네. 가장 근원적인 핵심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장 깊숙하게 팔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이렇게 알아서 쫙 풀리는 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나와보세요, 나중에 한번. 저요? 저는 네. 스스로 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왜? 네. 저는 안 돼요. 나는 아니야. 저는 이렇게 강박 부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자리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누가 또 차기 대통령이 됐지 이제 60일 또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네. 우리 이것저것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좀 다 공부 좀 해보고 알아보고 또 괜찮은 사람 한번 뽑아봤으면 아직 좋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저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잘 보려고요, 공약을. 예. 네. 관심만 우선 가져봅시다.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요. 1시 구간대 어떠한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다소 피로감이 느껴지는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금요일 시장, 우리 시장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짚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장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조선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조선주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위에는 하나오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 연속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 장 초반보다 더욱더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7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HJ중공업도 6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에 더욱더 강한 상승 탄력이 보여지면서 이제는 8,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한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는 나흘 만에 강세를 끊어내고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올랐던 거에 비하면 강하게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41,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는 탄소포집 관련주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탄소포집 기술이 여야 모두에게 주요 정책 이슈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연일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이 전거래일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3위에는 에어레인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4,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 듯 하더니 현재 구간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2% 안팎의 조정을 받으면서 22,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4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반도체주인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한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5,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고 또 9위에는 SK하이닉스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만 원대로 내려오는 모습인데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내면서 현재 구간에는 언뜻 18만 원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0.6% 정도 하락하면서 17만 9,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솔트룩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AI 강국위원회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연일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3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3만 2천 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내려와 보면 펩트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제2의 알테오젠을 찾고 있는데요. 특히 비만 치료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50%씩 성장을 하면서 오는 2030년에는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펩트론이 오늘까지 나흘째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6만 4,700원에서 고점을 나타냈고 현재도 강한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16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위로 내려와 보면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3%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23,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와 함께 10위에는 온코크로스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하면서 만원대를 회복하고 이제는 11,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전일 FDA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AI 기반한 새로운 모델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오늘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온코닉 테라퓨틱스와 온코크로스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한번 내려가 볼 텐데요. 이 아래쪽에도 탄소포집 관련주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11위에는 그린케미칼이 오늘까지 나흘째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장중에는 만원 선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소 음봉을 나타내면서 8,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고 또 에코바이오도 14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주로 함께 묶이면서 연이틀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두 자릿수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5,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2위에는 정책주인 대성창투가 여전히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3,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냈는데요. 현재는 2,800원 선 안팎에서 5%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조선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까지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먼저 16위에는 현대힘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더니 장중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도 강한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19위에는 삼성중공업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제 다시 한번 15,0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4,400원 선 수준에서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현재 순위권이 새롭게 새로 고침이 되고 있는데요. 15위에는 ABL바이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한 뒤 오늘 장에는 닷새 만에 강세를 끊어내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1%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5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17위로 내려와 보면 원익홀딩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일 정부가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로봇 제조 기업과 또 대학 연구시설을 묶은 K-휴머노이드 연합을 결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자회사인 워닝 로보틱스가 로봇 데이터와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익홀딩스도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4,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내려와 보면 이스트소프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와 함께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7거래일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강세가 그대로 연출되면서 21,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20위에는 넥스틸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굳건한 모습을 보이던 철강주가 오늘 장 초반에는 다소 쉬어가는 듯 했었는데요. 넥스틸은 특히 미국 현지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도 그대로 빨간불 지켜내면서 15,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을 짚어보면 우선 펩트론이 5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비교적 잘 가고 있고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소식은 없는 것 같지만 펩트론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관련주들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알테오젠 찾기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비만 치료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죠. 만인의 관심사죠. 다이어트. 근데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이거 만들면 거의 노벨상 받겠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네. 결국 이게 경쟁이 되면 가격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실제로 그런 현상들도 나오고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비만 치료제가 예전만큼 매력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만 치료제가 저도 이제 요즘에 슬슬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게 잘 빠지는 것도 중요한데 요요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부작용이 다 있어요, 약들이. 그러니까 네. 살은 빠졌는데 네. 약간 좀 기분이 울적해진다. 기분까지 같이 다운돼, 식욕도 다운돼. 네, 그렇군요. 이게 문제죠. 아니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 빠졌으면. 아니지. 그러니까 다운되면서 식욕까지 감퇴하면서 아. 약간 그러면서 이제 살이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 또 요즘은 또 일주일에 한 번 맞냐, 뭐 한 달에 한 번 맞아요. 맞냐, 뭐 그런 이런 것도.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주식적인 측면에서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하다. 그렇죠? 네. 종목들이. 상무님, 오늘 비만 치료제가 강합니다. 뭐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상무님의 견해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펩트론 같은 경우 오늘 주가 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펩트론이 좀 힘든 시기를 오래 겪었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던 그런 상황이라 상황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좀 길었죠. 주가가 좀 3만 원대, 4만 원대에서 오랜 시간 좀 기다리다가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4년도부터 주가가 3만 원, 4만 원이 아니죠. 이제는 올라가서 10만 원 위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분명히 좀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이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었다가 최근에 주가가 국내 주가들이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올라갔던 이유,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사실 비만 치료제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비만 치료에 대한 확실한 부작용이 좀 없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 탈모 그리고 비만 치료제, 당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들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이 모든 사람들의 굉장히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약들이기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은 좀 높지만 이 관심도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지만 비만 치료제는 지금 당장은 좀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물론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임상을 해서 성공을 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금액을 받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낮아졌다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은 조금 테마주적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관점이 있으나 오늘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좀 보시면서 일정 부분은 오늘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테마로 좀 보시네. 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시점에서는 테마인 거고요. 네. 더 차익을 해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뭐 보유자 영역에서 움직여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알테오젠 우선 오늘은 찾지 말고 네. 나중에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전문가님도 다이어트 좀 강하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상무님도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다이어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예 해본 적 없으시구나. 네, 한 번도 안 네.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너무 속편하게 사시네. 여기다 명치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얼마나 살찐지를 모르겠어요. 이분도 이 건행이 있잖아요, 상무님. 네. 예전에 100kg 나왔었대요, 건행이. 아니, 무슨 100이에요? 100이 아니야? 100 넘었나? 102. 100이었어요, 이분께서. 네, 그때 그래서 대학교 때. 근데 이렇게 되셨습니다, 지금. 예, 살을 네. 많이 뺐었죠. 네. 한번 크나큰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앵커까지 성공을. 아, 그러네요. 어쨌든 맞네. 독한 남자네. 그때는 앵커로 성공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살 빼면은 뭐 약간 궁금해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네,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네. 아이고. 왜요? 네, 특별히 이게 우리 노하우 우리 어떻게- 상무님께서 받아치기 힘든 마무리가 젖어가지고. 네. 네. 저는 행복한 돼지가 되겠습니다. 도란뚜님의 선택이, 전 되게 멋지시네. 근데 돼지가 되는 거 좋은데, 네. 돼지도 좋은데요. 웬만하면 네. 운동을 같이 해서 근육이 있는 돼지가 되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행복한 날씬쟁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힘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되게 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안 좋아하죠? 네, 편견이 제가 조금 있어요. 예민해 보여요. 네, 좀 날카로울 것 같고 사람이. 근데 네. 저는 살집이 있었을 때도 되게 예민했었어요.
그냥 사람이 예민한 거죠. 그냥 인간이 예민한 이 사람은 그런 거고. 그냥 뚱뚱해도 예민했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편견적으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되게 마르면 사람이 되게 성격이 약간 둥글둥글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좀 약간 팩트인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일가견이 있죠. 네.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신경질적일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게 그런 있어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몸집 있고 이런 사람 중에 되게 예민하고 막 네. 까탈스럽고 이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선선하게 그냥 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죠. 저 어쨌든 도라표님의 선택 존경합니다. 행복한 돼지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기가 행복한 게 됐죠. 뭐. 해피한 게 최고죠. 네. 해피한 게 최고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요. 가자. 님께서 가겠습니다. 원익홀딩스입니다. 3,410원이네요. 오늘 수익 내고 계신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원익홀딩스 10%인데요.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트 3개. 근데 이제 원익홀딩스가 보니까 확실히 바닥을 찍고 아주 급격하게 살아나네. 떨어진 것만큼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저러한 흐름이 전고점까지 가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원익홀딩스 뭐 가파르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또 추가적인 그런 연속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좀 목표가를 잡고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우선 이 원익그룹 그러면 이 반도체로 유명을 하죠. 반도체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원익그룹 안에 있는 홀딩스고요. 뭐 모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주사의 성격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원익홀딩스가 주가가 최근 들어서 올라간 건 이 4월 10일에 어제 좀 발표가 됐죠. 원익 정부에서 이 로봇 K 휴머노이드 연합, 로봇 관련된 산업을 좀 육성을 하기 위해서 대학들과 기업들과 묶어가지고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좀 출발을 하겠다.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죠. 원익 로보틱스가 로봇 데이터와 장비를 공급한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와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이 굉장히 산업 자체가 크죠. 굉장히 큰 산업이고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이 된다. 뭐 주요 공대들은 대부분 다 포함이 됐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포항공대 뭐 대부분의 대학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주요 로봇 회사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원익홀딩스의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모습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존 사업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살아났다. 그래도 주가가 좀 올라갔을 텐데 그 부분보다는 이번에 상승은 로봇 관련된 테마로 어떻게 보면 좀 묶이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원익홀딩스 자체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로봇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다라는 점 분명히 긍정적이나 사실 오늘 제가 좀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시장이 확실하게 좋아졌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라든지 게임주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물론 이 테마주들이 쓸데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 실제 올라가야 될 그 속도보다는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가 좀 나빠서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고 시장의 불안감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오늘 원익홀딩스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보수적으로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게요. 네. 시장이 워낙에 들쭉날쭉하니까 이럴 때 뭐 언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우선 기분 좋게 차익하시고 또 다른 걸로 또 접근해보는 고민을 하는 게 네. 훨씬 낫다. 그럼 또 고민이 더 커지잖아요. 또. 진짜 요즘에 차익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네. 저희도 좀 진단하면서 오랜만에 수익이시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건 반가운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채팅창에다가 만약에 네. 내가 수익 나고 있다. 좀 올려주시고 또 2차전지 갖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다.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시면 같이 좀 힘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이불킥하게 되는 게 익절 못해가지고 손실로 넘어갔을 때 그때 진짜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혹여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단속해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네네.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판타지 기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드 위즈를 가지고 계신데 조금 생소한 종목이시죠? 네, 그리드 위즈 17,300원 매수 10%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왔다가 다시 눌린다고 이봐요. 이런 게 좀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수급이 진짜 오랜만에 한번 들어왔네요. 맞아요. 이번 주에. 네. 그래서 단기와 중기에 대한 전략을 고민을 하고 계신데 팔 때를 놓친 게 맞으세요? 아니면 지금 들고 있다가 더 좋은 찬스가 오게 될까요? 네, 어떤 시각이세요?
그리드 위즈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기차 충전 관련된 뭐 모뎀이라든지 관련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축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고요. 전기차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이틀 동안은 주가가 좀 좋았었죠. 이 단기적인 부분들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은 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길게 좀 갔을 때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이 그리드 위즈는 전기차 업황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사실 어제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리드 위즈도 주가가 좀 올라가는 오늘도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하고도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차도 봐야 되고요. 2차 전지, 국내 업체에서 2차 전지가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해 보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확실히 돌아섰다.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매도 클라이막스는 좀 끝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까지는 좀 가능을 해 보인다.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좀 시간을 조금만 더 길게 해서 보면 전기차가 확실히 회복이 돼서 많이 팔린다. 여기까지 확인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매수가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 17,300원에서 18,000원 정도에서는 우선은 물량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량 조절하면서 들고 가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상무님과 벌써 빠빠이 할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상무님이 나이를 확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저 지금 상무님과 있는 동안 뭔가 되게 멘탈이 약간 들떠있는 약간 그래가지고 이거 미리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놀랬잖아요 지금. 예. 상무님 저희 벚꽃 엔딩 될 것 같은데 꽃놀이 다녀오셨어요? 가족들하고요? 저 꽃놀이 원래 이번 주에 가고 싶었는데 비 온다 그래가지고요. 네, 빨리 속상한 다녀오세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번 주 또 시장 대응하시러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가족들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상무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굉장히 네.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도 좋고 듣는 분도 좋고. 진심이에요. 네, 우리 네. 상무님이 일을 하시느라고 꽃놀이 못 간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또 구제가 됐기 때문에 착한 선행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에 빨리 다녀오세요. 강풍 오기 전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랭킹 4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우선 과제 잘 모르겠다 5위고요. 4위는요? 뭘까요? 4위가 바라는 게 정치권과의 협치.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위를 보면서 네. 가능성이 조금 낮겠다 싶어가지고 4위로 밀린 게 아닐까? 네. 저는 저 협치라는 단어를 보면서 네. 계속 찾아봤었는데 네. 어쨌든 정치가 건강하려면 서로 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 돌리면 안 된다는 거. 그쵸. 네, 서로 네. 얼굴 보고 차라리 화를 내도 이게 우리가 싸워도 얼굴 좀 보면서 하면 좀 누그러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또 좋은 협치 문화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선진 정치인데 당연하죠.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어쨌든 새 정권에는 한번 저희가 바라볼까요? 그러겠습니다. 네. 지켜봅니다. 네. 잘하십시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하도 이종복 전문가님이 김봉만 전문가님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도 김봉만 전문가님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온 줄 알았어요. 옆에 네. 계신 줄 알았어요. 네. 자, 어쨌든 이종복 전문가님 한때 혹시 하실 말 있으십니까? 그만 말해라 뭐 이런 거. 뭔 소리예요, 갑자기? 아니, 그러게, 왜 이렇게 저를 자꾸 이렇게. 사랑하시나 봐요. 예. 그렇죠. 사랑을 하시는데 두 분께서도 이제 저희 시장을 위해서도 단합대회 하신다고 이게 산에 가서 또 기부하러 맞아.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산 가세요? 네. 내일 비 예. 온다는데. 그 산을 이제 좋아하시니까 네. 같이 취미가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산 자주 가세요? 연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종복 전문가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맞다. 따라오실까봐. 팬들 내일도 저희가 또 이동하기로 했는데, 네. 예, 그 뭐 장소는 비밀이죠. 그쵸. 그렇습니다. 네, 비밀리에 붙이고 어쨌든 기도 잘 드리고 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색이 탁 돌아야 되는데 시장이. 한 번 또 기도해 주시면 기도빨이 서겠죠. 기도빨 있죠. 네, 두 분의 기도빨을 믿으면서. 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만 좋은 서포터님께서 유니셈을 네. 올려주셨습니다. 사신 가격이 6,700원이에요. 지금 약간 이제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고 확실히 이제 4월 9일날 바닥을 찍은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좀 시원찮죠. 뭔가 확실하게 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죠? 네.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단기하고 중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급도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파네요. 아쉽습니다. 알아보죠. 운봉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전문가님, 이거 유니셈이요.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뜨뜻미지근합니다. 얼마나 좀 제대로 된 반등이 언제쯤 나올까요? 저는 지금 오늘 주말 사이에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협상이란 언급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먼저 이제 손을 내밀었죠, 중국한테.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공을 좀 받으려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또 그거마저 거절해버린다 그러면 사태가 좀 심각하게 좀 흘러내릴 것 같아가지고 주말에 아마 중국에서 뭐 좀 좋은 협상이라든지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협상으로 좀 진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월화 그게 이제 변곡점이에요. 고비입니다. 미국도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 주가 아니고 유럽도 그렇죠. 우리는 또 이제 만기 지나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반도체가 또 먼저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번에 반도체 이제 필라델피아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기술주 ETF가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이제 미국이 급반등이 들어왔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뭐 끊어질 자리 아니라는 얘기죠. 저점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 저점부터 지지하는 그 지지 구간에 반등 들어온 거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도 여기서 이제 정확히 급반등 들어왔어요. 그 반등도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제 다시 한번 누르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 자리를 이제 훼손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미국의 기술주가 뭐 추가적인 반등 내지 뭐 빠진다 하더라도 주 초반 그 저점을 깨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 이제 하이닉스라든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유지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뭐 소재 관련 종목군들도 예, 얼추 저점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유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까지 주가 빠지면 1,800억까지 밀었는데 뭐 올해 내년 실적은 이제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인데 지금 뭐 이제 실적 가지고 지금 논할 장이 아니죠. 뭐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 급등락이 연출되니까. 근데 앞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금 장기 지지 맥점이어가지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걸로 판단이 돼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선은 고점에서 물렸던 분들은 반 이상 끊었다가 좀 시장이 안정이 될 때 다시 한번 공략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6,700원이면 다음 주 월요일날 양보 하나 나와버리면 바로 이제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고요. 좀 더 올라온다 그러면 직전 고점 7,000원. 거기가 이제 단기 추세를 보게 되면은 6,800원 라인 정도. 그러니까 이 트렌드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예, 하나, 둘, 세 개 떨어지고 네, 터닝 나오는 자리입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신 가격대 6,700원에서 좀 더 올라선다 그러면 7,000원에서 한번 차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시 동향 다시 한번 보면서 저점 공략하는 거죠. 아직은 지금 뭐 이 관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한 걸음 약간 물러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이 사태가 이제 좀 완화된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에서 이제 협상적으로 지금 돌입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일단 1차 전쟁은 끝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올 연초, 1, 2월 달 고점 한 7,500원 라인 정도. 이번 달 이후까지 보신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홀딩 반등 시에 단기 물량은 매수가에서 한 7,000원 정도 예, 단기 차익. 그다음에 다시 보시고 좀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 이번 달 이후까지 보신다 그러면 한 7,500원 언저리 정도 이렇게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니셈 7,000원에서 차익하면서 저점 공략을 다시 하는 큰 그림을 말씀해 드렸고 중요한 건 이제 호흡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 봐가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중기 관점으로 또 추가적으로 간다. 7,500원까지도 본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김봉만 전문가님도 그 헤어스타일이 바뀌셨어요. 네, 그렇죠. 전문가님이 약간 뭐랄까 이게 약간 이렇게 뽀글뽀글이 파마, 예, 약간 이렇게 구름 같은 그런 느낌이 났었던데 흰 구름. 구름 스타일. 구름 스타일. 근데 오늘 다시 굉장히 단정해지셨습니다. 뭔가 머리 하셨나 봅니다. 반짝 그 분하고 옥상공사 같이 하셨나? 엮으면. 너무 그 같이 옥상공사 같이 하신 건가 해가지고. 좀 다른 어쨌든 간 머리가 또 똑같이 이상하게 비슷한 시점에서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종목 유니셈이었고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채팅으로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계속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늘상 1등
상징인 것 같은데 경제는 그렇죠. 근데 사실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갖고 나온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이게 국민 통합이 되면은 이게 오히려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근원적인 게 아닐까라는 통합. 생각이 드네요. 네, 통합이 통합 돼야 중요하죠. 힘을 네. 모아야 우리가 네. 또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참 우리의 바람이긴 한데 그게 쉽지는 않고 일단은 네. 뭐 여러 가지 너무 해결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급한 컨트롤 걸부터? 타워 부재한 지가 꽤 돼가지고 네. 할 그러게 게 하나 말입니다. 두 개가 아닐걸요. 벌써 좀 네. 안정적으로 좀 구성이 우선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투표 계속해서 해주시면서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재룡전기 오늘 쭉 많이 올라오네요. 왕년에 네. 굉장히 핫했죠. 근데 지금 다시 또 가나 봐요. 네. 권기숙님의 종목이시고 예. 잡으신 가격이 38,000원이고 10%신데 지금 궁금하신 게 매도 언제 하면 좋을까라고 하시네요.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죠. 손실이시고 네. 일단 38,000원이시면은 얼마 안 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큰 흐름, 하시고. 근데 큰 흐름에서 지금 이런 하락하는 추세가 꺾인 네. 건지 이제 좀 바뀌는 건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판단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3만 원 선을 일단은 깨면 안 되는데 조금 아슬아슬해요. 불안해 보이죠. 아슬아슬해요. 네.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시는 게 좋을까요?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요거 단기간에 타점 잡아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긴 호흡도 괜찮은 건지 네 종목 상대 체크해 주세요. 자, 먼저 그 재룡전기는 지난달에 아마 그 3월달 저점에서 요때까지 차트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 그 12월달 저점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긴 했습니다. 고점에 잡으신 게 아니고, 네, 뭐 시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또 흘러내린 것 같은데, 언더슈팅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4만 원 이하까지 빠질 정도의 종목은 아니죠.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근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올해 뭐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7, 8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재룡 전기도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명분이 생겼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선 모드로 좀 전입됐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도 이제 대선 관련 종목군들, 조기 대선 관련 종목군들 움직이는데 어제 그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약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예, 그 에너지 고속도로에는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전력 전선 쪽입니다. 두 번째가 뭐 데이터 센터 구축, 세 번째가 이제 뭐 GPU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 오늘 원전 관련 움직이죠. 에너지 고속도로가 이제 신재생, 오늘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쪽도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전력 전선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일부 관련 종목군들, 가벼운 종목군들, 뭐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긴 하는데 재룡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수혜를 받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처장에 빠진 상태에서 안 그래도 이제 반등이 들어올 만한 구간인데, 예, 그런 명분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대선 테마 쪽으로도 편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제 매수 가격까지는 무난히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신 가격, 항상 직전 저점이 이제 올라올 때는 저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물렸던 사람들이 매물이 나오니까. 근데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45,000원이 맥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45,000원 라인. 그러니까 이 트렌드 하단. 그죠? 거기다 121선이 내려오는 언저리. 전 개인적으로 그냥 보유해 나가시면 월봉 모델에도 기술적으로 오게 되면은 2023년도 그 고점 라인까지 와서 여기서 아래 꼬리 작업하죠. 월봉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추가하라가 좀 제한적이고,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4만 원 전후가 61선이 하향으로 꺾이는 그런 위치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도세 저항이 좀 더 심할 거예요. 예, 근데 거기 좀 더 올라가는 자리 121선 이쪽 경기가 완전 죽은 게 아니니까 아마 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홀딩에 나가시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반등 주고 거래 터지면 한번 차익 하시고 다시 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다시 또 보시라고 하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아직은 이 간세 노이즈가 다음 달까지는 아마 전 세계 증시를 좀 뒤흔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가지고 한번 끊었다 다시 봐주는 이런 전략, 이런 센스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린 거니까요. 예, 그렇게 좀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만 원, 4만 5천 원 그 사이 단기 차익 관점. 예.
끝났군요. 아, 예, 어디서 커트를 넘겨야 될지. 센스까지 갖추는 네. 전략을 구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종목은 지금 계속 달랐지만 네. 말씀해 주시는 게 관세에 대한 거를 꼭 고려를 해가지고 그럼요. 우선 한 박자 쉬고 다시 들어가자니까 시장이 뭐 계속해서 안 좋을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중간에 했습니다. 네. 저희 착한 서주님께서 산에 잘 네. 다녀오시고 소시민들 길을 밝혀주세요 하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진짜 부탁 좀 드려요. 그리고 네. 저기 이종국 전문가하고 김봉만 전문가께서 둘이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예, 한 마제스터 번 더. 전문가도 가셔가지고 네네. 올라가서 또 이제 김봉만 전문가님 오카리나 불고 또 마제스터 전문가님 노래 부르시고 이종국 전문가님 뒤에서 사진 찍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그 영칼 분담 있으시군요. 그럼요. 그 세 분이 완벽한 조합이시군요. 완벽한 조합이에요. 그러면서 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즐겁게 산행을 네. 하실 예정이십니다. 진짜 기분 좋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을 밝혀주실 것 같죠? 그럼요. 네.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요. 박 여사님께서 박 여사님이요? 네, 중앙 네. 첨단 소재. 네, 박 여사 아시는 분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여사님도 제 친구죠. 네, 그렇군요. 자, 중앙 첨단 네. 소재는 3,850원에 오늘 수익이시네. 네, 나시네요. 네, 맞아요. 워낙에 저 네. 차트 보니까 세상 저런 바닥이 없어요. 어쨌든 간 바닥에서 좀 지지하는 걸 보시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신 것 같고 네. 어제 시장이 그렇게 강했는데 중앙 첨단 소재는 그렇게 뭐 되게 세게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한 14% 올랐네요. 오늘이 11%? 네네네. 오케이. 어쨌든 간에 양봉 두 개를 좀 세게 좀 내는데 외국인이 거기에 좀 베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중앙 첨단 소재의 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지 추세가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수익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지금 우선 차익하고 한 박자 쉬고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미국도 그랬고 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단기 낙폭 이후에 반등이 들어올 때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수가 오전에 기록을 세웠죠. 국내 시장이 가장 많았었던 얘기예요. 미국도 그저께 그랬었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단기 낙폭 가대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예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지수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일시적으로 이제 단기 낙폭에 따른, 오늘 소위 얘기한 죽은 고양이가 한번 튀어 올랐다가 다시 죽는다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로 생각 안 합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그런 정도. 그래서 단기 낙폭 가제에 따른 이제 반등 줄 때 일부라도 챙겼다 다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오늘 정도 지금 거래가 조금 큰 거래, 이제 길게 봐서는 큰 거래는 아닌데 최근에 전주 대비해서 한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이제 가장 큰 거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이제 35일선이 저항이죠. 4,700원 라인 정도인데,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차익해 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일단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이후에는 매수가 안 깨면, 다음 주까지 일단 홀딩하는 전략이죠. 주봉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 2주 연속 양봉이죠, 양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스닥이라든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음봉이었거든요. 이번 주에만 지금 양봉이고, 현재. 그럼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캔들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수보다는 조금 강했다. 지난주 대비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보통 이제 3주까지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4,800원 라인 정도, 조금 올라간다 5,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는데 거래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변동성이 좀 큰 장이니까 절반은 챙겨놓고 편하게 나머지 반은 5,000원 이상까지 매수가 안 깨면 좀 끌고 가는 전략 우리 얻겠다라는 관점에서 절반은 차익, 절반은 다음 주까지 좀 홀딩하는 전략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일정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절반 익절하시고 나머지 5,000원 이상까지 보자고 얘기하시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그 중간에 매수가 깨지 않는 거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를 동시에 좀 말씀드려봅니다. 중앙 첨단 소재였습니다. 네. 주말을 앞둬서 그런지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마음이 점점 급해집니다.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아무래도 네. 이제 원래 주말 되면 놀러 가려고 미리미리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서 그냥 놀러 네. 가자 이러는데 네. 딱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음 주 네. 이게 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죠. 네, 다 못 보면은 넘길게요. 미스터 진단으로. 아. 열심히 해주세요. 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네. 계속 계속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저희가 책임 경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네. 3위 한번 보고 아. 그러면 예전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공약 네. 우리들이 원하는 공약 3위가 되겠습니다. 뭐 보여주시죠. 생각하실까요? 네, 3위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아, 정말 찐고수가 그러면은 차기 대선에 성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찐고수.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머릿속은 네. 진짜 그야말로 이 엄청나게 돈에 밝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협상으로 잘 끄집어내야 될지 그게 결국엔 국익으로 연결이 될 진짜 테니까요. 노련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딱 대놓고선 대통령 이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게 또 워낙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저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야지 저희 증시에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투자자분들은 그러게 말이에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요게 1등일 것 같은데 그렇죠? 트럼프 정상회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관세 안 받게 해주세요. 안 받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죠. 물게. 퍼센트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명확해질 것 네, 같습니다. 믿어봅니다. 자, 네. 그러면요, 이제 1시에서 2시 구간으로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거 나와주시죠.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시장의 관심이 또 다양하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짚어볼 텐데요.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먼저 1위에는 PI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괜찮았고 오늘은 다소 흐름이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PI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자릿수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9,000원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로 내려와 보면 시공테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정책주로 묶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또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7,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하면서 오늘장에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첫 거래일에는 3,000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2배가량 급등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7,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늘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비만치료제 관련주 펩트론이 여전히 관심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20%가 넘는 급등이 이어지면서 16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4위에는 모헨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다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거래일에도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 장에도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천 원 선 부근까지 바라보면서 올라갔었다가 현재는 다소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4,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5위에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5만 5천 원 선에서 파란불 켜내고 있고 9위에는 SK하이닉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8만 원 선 회복은 아직 못한 상황인데요. 오늘장 종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위로 올라와 보면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6%대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77,000원 선 위에서 조선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내려와 보면 SM라이프 디자인이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에 또 급등이 연출되면서 장중에는 1,700원 선 부근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한 자릿수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8위로 내려와 보면 M83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또 이렇게 콘텐츠주가 다양하게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K컬처와 콘텐츠에 대해서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더불어민주당이 K콘텐츠 분야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드라마나 영화, 또 웹툰과 게임까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M83도 관련 소식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현재 구간에 14,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탄소포집 관련주로 묶이는 에어레인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전거래일에 비해서 강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 안팎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에르코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또 시장의 관심을 급격히 가져가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단숨에 3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현재 구간에는 3만 1,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위에는 한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듯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파란불 들어온 상태로 1%가량의 조정을 받고 있고
또 13위로 내려와 보면 스튜디오 미르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텐츠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특히 또 새로운 소식도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데빌 메이크라이 시즌2 제작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시즌1이 공개 이후 첫 주 동안 시청수가 530만 회를 달성하는 등 해외에서도 큰 흥행 성적을 거둔 점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즌2 제작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늘장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도 상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3,5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SCI 평가 정보가 또 순위권에 들어왔는데요. 현재 구간을 12% 정도의 두 자릿수 오름세 이어지면서 2,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15위로 내려와 보면 크라우드웍스도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정치인 테마주 찾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크라우드웍스는 이재명 테마주로도 분류되면서 6거래일 연속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그 강세가 그대로 연출되면서 1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6위에는 현대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장에 조금 더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5%가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17만 5,800원 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관세 리스크가 꾸준히 작용을 하면서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위에는 ABL 바이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장에는 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내려와 보면 한미반도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올해 매출액을 1조 2천억 원, 또 내년 매출은 2조 원으로 제시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 가파른 성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58,200원 선에서 최근에 저점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장에는 또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7만 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만 원 선에서 약간은 내려온 채 6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책주로 분류되는 대성창투가 19위에서 빨간불 여전히 켜내고 있고 또 20위에 들어와 있는 카티스도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하면서 급등세가 연출됐는데요. 오늘 장에도 두 자릿수의 강세 움직임 이어지면서 4,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에는 우선 하나오션이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장 초반부터 조선주 그리고 조선기자재주까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선주와 관련해서는 악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도 아직은 남아있는 걸까요? 예, 이 조선주 말이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다시 이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좀 살아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국화본도 신고가 나고.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발언도 있었지만 사실 어느 정도 노출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네. 항상 그런 느낌은 있어요. 좋은데 추가 상승하려면 얼마나 더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될까? 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네. 좋잖아요. 수주 메인 들어오고 지금 저가 수주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지금 보시면은. 종목들 보세요.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오늘 아침에도 뭐 일이 있었지만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현대임스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납득은 되는데 이제 추가 상승이라는 단어에는 약간 물음표가 찍힙니다. 네. 자, 전문가님 조선주요, 조선 기자재도 좀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일단 뭐 조선주가 이제 원화 약세 수혜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초반까지만 해도 1,480원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예, 그 시장을 막 끌어내리고 했었는데 일단 조선주는 기본적으로 워낙 약세 수혜주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주가에 작용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후년까지 수주는 계속 증가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 그다음에 또 연말에부터 트럼프와 또 이제 조선 얘기하면서 우리 또 빅3가 또 영향을 받으면서 끌어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지금은 제가 지난달도 그랬습니다만은 좀 이제 PER, 밸류에이션 기준에 했을 때는 좀 높다는 얘기예요. 네, 특히 연말에 이제 트럼프 효과 때문에 강이 좀 치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뭐 기초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 더 간다 보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금 싸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횡보성 패턴을 밟아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운수 장비 업종이거든요. 오른쪽은 코스피 월봉이고 코스피는 계속 밀었잖아요. 근데 운수 장비 같은 경우는 운수 장비라 하면 대표적으로 자동차하고
조선업종이 빅3가 들어가는데 자동차는 죽을 쓰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강하게 조선주가 올라가니까 전체 운수 장비 업종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2011년도 최고점에서 이 거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최소 한두 달 더 매물 소화를 해야 되면 더 가려면.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부담감도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원래 통상적으로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됐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한 달에서 길면 한 달 반, 두 달 정도는 기존의 주도주가 시장을 이끕니다. 기존의 주도주가. 그냥 두 달 정도 이제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업종이, 새로운 종목이 주도주가 돼버립니다. 예. 그 전에 데이터가 좀 그랬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난달에 조선주가 좀 많이 꺾였던 이유가 이 그림을 두 개를 비교를 해 보시면, 이건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조선 빅3 주가 등락 비교를 제가 해봤어요. 그죠?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이 검은색 선은 포스코홀딩스예요. 지난달에 조선주 막 흔들었죠. 3월달에 고점 찍고 빅3가. 예. 근데 얘네들 위치가 어디냐면 포스코홀딩스의 2023년도 7월달 고점에서 막 흔든 거예요. 거기서 막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반대로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에 저점이었죠. 조선주 꺾여버리니까 홀딩스가 거기서 급등 났었죠. 한 50% 바닥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이렇게 충격이 시장에 항상 크게 일어나고 나면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주도주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주도주가. 아시겠죠? 예, 이런 관점이고, 조선주는 단기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시장 주도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 가능합니다만은, 또 정고점 가면은 또 매물 또 압박을 받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저점을 기준해 가지고 눌림 줄 때만 좀 박스권 매매를 하자. 그리고 돌파한다 그러면은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이제는 좀 일부는 좀 차익도 좀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뭐 이번 달 말 뭐 5월 초 중순까지는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데 작년 연말 연초처럼 올 연초처럼 큰 수익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짚어드려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가 지금 잘 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전망이 잡히셨을 텐데요. 종목으로 잘 한번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급해지는 종목들을 끊임없이 진짜 올려주셔가지고. 네, 하나씩 빨리빨리 해버리죠, 그러면. 고민도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럼요. 네. 조창현님의 선진 뷰티 사이언스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네. 엄청 강하네요. 그렇죠. 네, 오늘 13,200원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오늘도 들어가실 수 있을 법한 가격대거든요, 지금. 네, 8%를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길게 보면 이 종목도 꽤 눌림목이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 시청자님의 이제 매수 진입 타점이시니까 네. 이제 조금 쌀 때 들어가신 거는 맞으세요. 근데 네. 차트가 좀 다른 종목하고 다른 게 네. 훅 한번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훅 떨어질 때도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좀 횡보를 계속 했다라는 점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그 기간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또 방향에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지 그럴 않을까 수도 싶어요, 있겠네요. 전문가님. 업입니까? 다운입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 화장품 관련주, 뭐 뷰티 관련 종목군들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 뭔가 이제 손바뀜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 뭐 아모레퍼시픽, 뭐 LG 생활건강, 그다음에 카지노, 뭐 호텔신라라든지 뭐 숙박업체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저점에서 좀 치고 올라서지 않겠나 관점입니다. 선진 뷰티 사인 같은 경우도 뭐 이 기업은 이제 실적 대비 현재 주가 저평가예요. 작년에 큰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충분히 주가가 한 1년 가까이 작년 7월달 고점이니까 그죠? 예. 거의 뭐 10개월 넘게 좀 조정이 나왔네요. 가격 조정 나왔고, 그 하락한 만큼 기술적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터닝 나온 박스권 돌파네요. 이러면 이제 바닥을 일단 찍고 지금 돌아서겠다는 얘기죠. 시총 규모도 지금 1,400억이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괜찮았습니다. 130억 나왔으니까 올해도 더 떨어질 이유는 없겠죠? 내수 회복, 수출 경기 회복 하니까 또 관세하고 또 지금 멀어진 그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예. 중기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단지 이 기업의 단점이 뭐냐면 이거 소위 하면 품절주라는 얘기죠. 유통 물량이 500만 주밖에 없어요. 대지주가 한 60% 가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제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유통 물량이 300만 주 안팎,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는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물량이 없다 보니까 끌어올려 버리면 한 번에 그냥 급등 나와버리고 거기서 세력들이 털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거래 확 죽으면서 예, 언제까지 조정이 나올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일부는 조금 차익을 병행하면서 접근하기 좋아요. 예, 근데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어차피 실적 바닥하긴 했고 주가도 패턴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워낙에 중간에 급등락이 심하죠.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은 월봉률 했을 때 한 15,000원 라인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충분히 올랐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작년 최고점 대비 오른쪽 어깨 한 17,0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적만 가지고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가 들쭉날쭉 하니까 순간적으로 한번 좀 뽑아준다 그러면 한번 때렸다가 나머지 다시 한번 보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을 일단 홀딩이고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 2차는 17,500원 라인 정도 설정하시고 보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업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1차 정확히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 기절하셔가지고 지갑 두둑히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랭킹 계속해서 우리 차기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가져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위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입니다. 나머지 민생경제하고 국민통합 딱 두 가지만 남아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일로 걸로 갈게요. 민생경제. 저는 국민통합. 통합? 통합이 돼야 확실히 된다. 갈리네 저랑. 근본적으로 하자. 여태까지 경제 얘기해가지고 되게 제가 먹고 사는데 되게 도움된 적 별로 없었어요. 6월 3일날 끝나고 봅시다. 네, 저는 그럽시다. 경제로 갈게요. 저는 투표해가지고 끌어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투표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볼 수 할까요? 있어요? 예. 네, 볼 수 있네요. 김주미님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하도 이거 테크놀로지 빼먹고 얘기해가지고.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7,200원. 비중은 20%. 추가 매수? 네. 지금 보니까 이제 20%면 추가 매수하기엔 부담이 좀 있지 않나요? 지금 저때 언제입니까? 8월이죠. 작년 여름에 사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살짝 고개 들었을 때 사셨거나 거의 최근 요 정도에서 매수의 타이밍이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거의 이건 연저점 수준이죠, 지금.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탈출을 모색하시려고 이거를 더 사시겠다는 것 같은데. 네, 단가를 최대한 낮추겠다. 그렇죠. 탈출하려고. 뭔가 공격적인 상승세가 안 나오니까 그럴 것 같은데 저도 한 표 합니다.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한번 시세가 나왔네요. 네. 자, 전문가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어쨌든 그 연초에 약간 좀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렇다 할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추가하면서 해야 돼요? 어제 이제 뭐 야당 대표께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또 공약도 했습니다만은 국가 AI 데이터 센터 설립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GPU 확보하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또 구축을 또 국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도 이제 주가가 지금 차질이 빠진 상태에서 정책도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은 지금 앞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쪽 미국 쪽에서 워낙에 지금 기복이 심하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예, 조금 여기서 20% 물타기는 조금 제가 그러니까 이 종목만 놓고 보면 물타기 하셔도 되는데 미국에 또 이제 노이즈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급등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가급적 물타기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고 월봉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 종목만 놓고 보면 지금 바닥을 일단 하긴 했어요. 이 아래꼬리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그 아래꼬리 구간까지 요 레인지까지 집어넣었죠. 거기서 아래꼬리 작업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는 딱 이 추세선 하단까지 왔죠. 뭐 이 종목 보니까 한 채 오차도 없네요. 그죠? 이런 패턴이 이태리 장인 패턴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이번 달에 월말 되게 되면 좀 올라올 수 있고요. 만약 이번 달 거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습니다. 거래 없이 빠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일단 물리신 분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거래 나와버린다 한 번에 올려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잘못이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시장 영향 때문에 빠진 거죠. 그럼 다음 달에는 어지간하면 이제 양봉으로 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월봉 봐서는 추세 지지 하단에서 여기서 아래꼬리 작업하고 이번 달도 아래꼬리 작업하고 단기 이제 그 중기 쌍바닥이죠, 쌍바닥. 예. 그래서 거래만 나오면 기술적으로 확률 한 7, 80% 이상은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1차적으로 반등 목표가는 14,000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한번 막 흔들릴 겁니다. 한 10% 정도 되신다 그러면 제가 한 5%라도 뭐 다음 주까지 분할로 추가하시라고 말씀드릴 텐데 이미 지금 20%니까 우선은 반등 시에 그렇다고 뭐 고점 돌파하고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5,000원에서 한 16,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준다 그러면 반이라도 일단 현금화 했다가 그 다음에 재차 한번 눌리면 줄 겁니다. 여기서 외바닥으로 V자 반등은 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아시겠죠? 아주 가벼운 진짜 우리가 넉마저라 그러죠. 시가총액이 뭐 몇백억짜리라든지 막 그런 종목군들은 뭐 가능합니다만은 정책 테마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군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도 손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들어오게 되면 그 정도까지 보시고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사신 가격대 저는 한 2분기 말, 이번 분기 말 여름 정도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그 가격대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일부 물량만 한 15,000원, 6,000원 정도 주게 되면 절반 끊고 다시 한번 눌림 줄 때 그때 물타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시고 만약에 그대로 좀 올라선다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한 사신 가격대까지 좀 홀딩에 나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중이 너무 이제 20%가 살짝 좀 과하니까 여기에서 살짝 이제 핸들을 좀 잡아주시는데 반등 시 15,000원에서 16,000원 절반 익절입니다. 그리고 눌림목 줬을 때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단가 낮추시고 중기 관점에서 뭐 중기라고 해봤자 2분기 말 정도까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멀진 않아요. 네. 자, 25,000원까지 사신 가격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가능성에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우만 전문가님과도 여기서 네. 빠이 할까요? 좋습니다. 전무님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산 잘 다녀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1, 2위 공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6월 3일까지는 정치 얘기 주식시장에서도 저희 매일 할 것 같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계속 끊이지 않고 테마주도 나올 것 같은데 네.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오늘 1, 2위 김수경 앵커는 민생경제, 경제. 저는 국민통합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많이 나네. 와, 너무 차이 난다, 숫자 이거. 많이 나죠. 거의 민생 경제 쪽으로 해서 거의 몰인하고 계세요. 그러네요. 저희 51.3%가 경제를 살려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후보분들이 이거 다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 증거도 맞게 보시나요? 나올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한번 유세 한번 하시고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 네, 이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다 같이. 네. 우선 그게 돼야 뭐 꿈을 꾸든지 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 재테크를 뭐 하세요? 주식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주식시장 미국처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코스닥이 700선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장중에 600억 원까지 팔다가 지금 매수 전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에 막 나왔습니다. 네, 2억 원 순매수 전환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네. 코스닥이 심상치 않게 반등의 기세를 몰아가고 있고 거래소는 조금 아쉽네요. 그러네요. 오늘 계속 격차 이러네요. 벌어지면서 네. 온도차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힘내주겠죠. 뭐. 그럼요. 네. 그냥 오늘 또 코스닥에 또 많은 개인들 계실 텐데 네. 수익으로 손실 줄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